여러분, 오늘 시간에는 역학 그 주역의 대가이자 시인인 중국 송나라 시대의 그 역학자인 소강절 이 선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강절 선생은 황극 경세라는 그런 책도 썼고 또 매화역수 등등 해가지고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중국 송나라 시대 때가 아마 역학으로는 최고 전성기가 아니었나. 즉 과거의 연을 위주로 사주팔자를 보던 게 이 송나라 시대에 와가지고 태어난 나를 기준으로 보는 그런 걸로 바뀌어가지고 송나라 시대의 서자평 등등 해가지고 역학으로는 굉장히 발달하고 꽃을 피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소강절 선생의 예언력 또 이 점의 예측력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강절 선생은 중국 송대의 유학자이자 시인으로 중국 송대의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소강절은 젊어서 과거에 급제하여 20대에 벌써 상서 지위에 올랐고 문장이 빼어나고 시를 잘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 주역에 아주 밝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역에 잘 받고 또 학문이 높아서 전국적으로 이름난 사람이었는데 너무나 이제 공부를 하고 뭐고 하느라고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그 송나라 시대의 20대 후반에 가서야 겨우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이 신부와 첫날 밤을 보냈는데 첫날 밤을 보내가지고 신부는 잠들어 있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이제 새벽에 일찍 깨어나가지고 아직 닭도 울지 않고 또 밖으로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한번 주역으로 이 점을 한번 쳐보게 됐어요. 자, 신혼 첫날 비록 하룻밤을 잤지만은 과연 자신의 아이가 잉태했을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과연 애가 생겼을까 하룻밤 자고 해서 점을 쳤습니다. 그런 게 점으로 나와요? 그런 것도 이제 나올 수도 있다고 과거는 봤지. 물론 과거는 점 쳐가지고 잉태 여부를 다 알아봤습니다. 요즘 산부인과를 가서 알아보지만 과거는 점으로 알아봤다고 하는데 이 소강절이 점을 친 결과 아들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행이었지만은 아직 닭은 울지 않고 날이 새려면 굉장히 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운수도 보고 또 아들의 평생 운수를 점쳐보게 됐는데 아들은 자기보다는 못해도 부귀영화를 누리며 아주 잘 살 팔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 다음에 이 아들이 또 다음에 손자를 낳으면 그 손자는 어떤 운명일까 해가지고 그런 대로 점을 쳐봤습니다. 점을 쳐봤더니 그런 대로 무사하게 잘 내려가는데 5대 손에 딱 이르러 보니까 5대 손이 중년의 나이에 역적의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운명이라는 그런 전기가 나왔어요. 그럼 소강절 선생은 주역을 보고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주역이라고 봐야죠. 주역 역시 음양 오행 속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음양 오행이나 주역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소강절 선생은 이제 5대 손이 일단 역적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할 그럴 운명이라는 전기가 나와가지고 평생 그 일을 마음속에 품고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5대 손을 살릴 수 있을까 그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월은 흘러가지고 드디어 이제 소강절 선생이 죽기 전에 자기 자손들을 모아다 놓고 유언했습니다. 거기다가 뭐라고 유언했냐. 아들, 손자, 며느리, 손부 등을 전부 모아놓고 유언하는 자리에서 맏며느리에게 전부 줬어요. 비단으로 싼 함을 줄 테니까 이 함은 맏며느리에서 계속 장손으로만 이어져 가지고 가라. 앞으로 살아가다가 보면 집안에 무슨 큰 일이 생기는데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이 보자기를 풀어봐라.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절대 풀어보면 안 된다. 해가지고 유언했어요. 그러면서 만약 너희 대에 큰 일이 생기지 않으면 곧 다음 때 그 맏며느리에게 물려주고 또 그 다음 때도 안 생기면 또 그 다음 때도 물려주고 해가지고 대대손손 이 비단함을 물려주면서 그 어려움을 잘 피해갈 수 있도록 하라 하고 유언을 남기고 죽었죠. 그래서 이제 5대 손부에 와가지고 정말 소강절이 점을 친 그대로 큰일이 일어나고 마른 거예요. 즉 남편이 느닷없이 역적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하옥돼가지고 집안 자체가 이제 완전히 멸문지하로 아예 망해버릴 그런 순간이 됐어요. 그래서 집안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이 누명을 벗을까 해가지고 백방으로 구명할 길을 찾았으나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끙끙 앓던 5대 손부는 새벽녘에 갑자기 집안에 5대조 할아버지가 했다는 그 유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급히 벽장을 열어가지고 함을 꺼내서 비단 보자기를 풀어서 보니까 거기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지금 잠시도 지체하지 말고 이 함을 형조상세에게 전하라 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손부는 그래서 급히 집사를 불러가지고 의관을 갖추게 한 후에 함을 들려가지고 형조상세를 찾아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 낙양성 중에서도 형조상세의 집은 거리가 좀 먼 곳에 있었지만 집사가 달리다시피 하여 그 집에 빨리 당도를 했습니다. 형조상세는 마침 아침을 먹고 의관을 차려입고 이제 대궐로 이제 입고를 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참이었는데 하인이 와서 아뢰기를 소강절 선생의 유품을 가지고 와서 나으리를 뵙고자 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닌가. 형조상서는 그 말을 듣고 비록 100년 전에 작고를 했지만 워낙 명망이 높은 대정치가요 문장가이자 큰 학자요
또 시인이고 주역의 대가기 때문에 일단 그 천지 돌아가는 기륭화복 또 사람의 운수를 다 손바닥처럼 꿰뚫고 보고 있었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형주상선은 방 안에 앉아서 받는 것은 예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당까지 나아가서 돗자리를 깔게 하고 한쪽 무릎을 꿇고 그 유품을 받았습니다. 유품을 받는 순간 자기가 앉아있던 사랑채가 통째로 푹석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이거 진짜 흥미진진하네요. 그래서 깜짝 놀란 그 형주상선은 급히 함을 열어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함 속에는 아무것도 없고 글자 10자가 쓰여진 하얀 창호지 한 장만 들어있었는데 그 창호지 속에 들어있는 그 글에는 뭐라고 쓰여있느냐. 놀랍게도 환려암량사 구하 오대손, 즉 당신이 대들보에 깔려 죽을 것을 살려주었으니 당신은 즉시 나의 오대손을 구해줘라.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형주상선은 즉시 지시를 하여 다시 재조사를 해가지고 오대손의 무죄함을 밝혀졌으니 이 얼마나 묘하고 묘한 일입니까? 소강전은 평생 동안 자기 자손을 구하기 위해 오대손자대에 살아갈 모든 사람들의 정기를 뽑아보고 대들보에 깔려 죽을 형주상서 운수를 알아냈던 셈입니다. 하늘과 땅이 함께 놀랄 일이 이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이 과연 인간의 영역으로 단정 지을 수 있을 것인지, 또 우주를 관장하는 신의 영역을 침범하게 두는 것은 아닌지, 또 인간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인지, 또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는 아닌지 여러 가지 의문이 들지만 과연 소설 같은 이런 소강절의 이야기에 감탄이 절로 쏟아지고 요즘도 그 소강절이 쓴 매화역수라는 그러한 그 책은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즉 매화까지에서 참새가 짹짹거리고 하는 걸 보고 어떤 그 주역의 근거에서 예언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매화역수예요. 물론 이제 뭐 꼭 매화꽃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그 형상들을 보고 점을 치고 뭐고 하지만은 과연 학문이 놓고 또 그만큼 공부를 한다면 이 소강절과 같은 신통한 경지에 이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재밌는 역학의 세계에 한번 빠져가지고 한번 열심히 잘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신기하고 재밌는 이야기네요. 강의 감사합니다.